요즘 주식시장 주가 흐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 원인은 뭔지 알아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와 주가인데요. 최근 안 좋은 주가 흐름, 금리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와 주가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지난 얼마간의 주가 흐름과 금리의 흐름, 그 연관 관계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FOMC 회의 있었죠. 그때 주가가 상당히 출렁였는데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입니다. 왜 이런 금리 인상 우려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증시는 어떻게 전망되는지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 금리와 주가입니다. 올해 주가 흐름 좀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올해 주가의 흐름은 상저하고의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최근까지도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1년 내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지다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좋은 주가 흐름 기대하신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올해 상반기 주가 흐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주춤하더니 이내 계속 내리막인 반대의 경향이죠. 상고하저의 흐름을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이 주가의 상승이 경기 상승을 동반해 주지 못합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실물 경기와 디커플링 되면서 주가도 이내 내리막인 이런 상황이 됐고요. 전망은 상저하고지만 현실은 상고하저인 이런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내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앙은행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는 이유는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물가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 가격이 잡히고 있고요. 모든 가격들이 다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상단이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 사실 어려웠어요. 얼마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것도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1년 내내 여러분들께 지금은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가 아니다, 지갑을 열 때가 아니다, 관망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 1년 내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우울한 한 해를 보냈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괜찮을 것 같다. 어쩌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은 환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시중금리는 하락하면서 비슷한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반기에는 꽤나 달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됐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내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우려했던 상황인데요.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럼 기준금리는 누가 움직이는 걸까 잠깐 알아볼까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죠.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요.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FED가 있습니다. 우리는 줄여서 Fed라고 부르죠. 이 한국은행 산하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통화정책, 즉 금리를 결정을 하고요. 미국은 Fed 산하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있습니다. 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도 미국도 유사한 구조가 있고요.
지난 9월 20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기준금리를 5.5%로 동결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MC 회의 직후에 주가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우려한 것은 바로 점도표인데요. 이 점도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 FOMC 위원들이 점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점도표인데요. 근데 이 FOMC 위원들은 바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점을 찍느냐가 시장에 아주 큰 관심이었고,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점도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 금리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면서 동요가 크게 일어나게 됐던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금리하고 주식시장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그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은 봉쇄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을 것이 염려되고 주식시장은 아주 고꾸라지기 시작을 했죠. 빨간색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고요.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연두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2020년 3월쯤이죠.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폭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였고 기준금리를 크게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죠. 은행에 맡겨봐야 금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예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금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막 쓰기 시작하죠. 소비도 하지만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하고요.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데 투자를 하면서 돈이 풀리면 이렇게 그 시장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아주 크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죠. 그런데 이 흐름은 2021년 상반기까지만 이어지고요. 이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우려가 생겨요. 무슨 우려냐?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크게 폭등을 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크게 빠질 것 같다라고 시장에 우려가 생깁니다. 이 우려에 한국은행은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따라서 예금도 하고 대출 받았던 거 상환도 합니다. 대출 금리 상환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출 상환도 하고 또 은행에 예금을 해서 그 높은 금리를 취하기도 하죠. 이렇게 시중에서 돈이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 이거 일시적인 거야 하고 안이하게 생각을 했고 저금리 계속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아주 크게 욕을 먹었죠. 그래서 2022년 들어서 아주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한 해가 바로 작년 2022년이죠. 이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도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리면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내리막인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올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빨간 그래프 보시면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가 보이시죠? 올해 들어서 좀 주식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이때 무슨 희망이 있었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제 금리 오를 만큼 올랐어.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이제는 내릴 때도 됐지라는 희망이 생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202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하락세가 좀 멈추면서 주춤하는 그런 그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한국은 작년 말까지 조금씩 올리다가 올 들어서 그 인상을 멈추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바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이고요. 그런데요, 시중금리의 대표적인 금리가 있습니다. 바로 국고채 10년물입니다. 앞으로의 경기의 방향, 시중금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잘 활용이 되죠. 국고채 10년 금리는 이미 작년 3분기부터 하락세였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10년 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중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중앙은행들은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왜 떨어질까? 시중금리는요, 기준금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의 방향까지 예상해서 그 금리가 움직입니다. 채권 시장에 참여한 그 투자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에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국고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고채 10년 금리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에 작년 말에는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내리지를 않아요. 이거 금리 상승 상당 기간 또 지속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국고채 10년 금리 다시 상승 반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자, 지난 2분기와 3분기 주가 흐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국고채 10년 금리가 상승하면 코스피 지수 떨어지고 10년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네, 이제 좀 보이시나요? 붉은색 계열이 코스피 지수고요. 푸른색 계열이 국고채 10년 금리입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관찰되시죠? 금리와 주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2분기부터 점차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시중 금리는 점차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FOMC 회의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20일 FOMC 기준금리 5.5% 동결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시장 예상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렸다라고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예상에 부합함에도 왜 주식시장은 흔들렸을까? 바로 점도표 때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도표가 뭔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점도표입니다.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해서 점을 찍습니다. 그 점이 바로 이 점도표인데요. 2023년에 점들이 찍혀 있는 것 보이시죠? 2023년, 2024년, 25년, 26년 계속 점을 찍어 놨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이렇게 해서 움직일 거야 라고 위원들이 점 하나씩 찍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찍어요.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2023년에 이 5.75%의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5.75에 12명이 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냐? 점도표 왜 문제냐? 라고 하면요. 네, 지난 6월에도 이 점도표가 공개됐습니다.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공개를 하는데요. 지난 6월에 공개됐을 때는 이 5.75%가 올해 말까지 5.75%의 기준금리가 예상된다라고 찍었던 점들이 총 9개였어요. 9명이 5.75%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명이에요. 3명이 늘어났어요. 5.75%가 더더욱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5.5%예요.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게 아주 유력해진 거죠.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는 0.25%포인트 단위로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합니다. 올해 말까지 FOMC 회의 2번 남았어요. 그 2번 중에 한 번은 분명히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강해집니다. 시장은
5.5%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지난 6월에 비록 9명이 5.75%에 찍었지만 그건 지난 6월 얘기고, 최근에는 그 생각이 좀 바뀌어서 5.5%에 그냥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5.75%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한 번 더 올릴 거야 라는 그 FOMC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앞으로 2번 남은 FOMC 회의 중에 한 번은 올릴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출렁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 보다 사실은 내년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 9월 22일에 FOMC 회의 직후에 이 점도표가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5%에서 5.5%까지 골고루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인데요. 5% 4명, 5.25% 4명, 5.5% 4명 이렇게 골고루 좀 퍼져 있어요. 5%에서 5.5% 사이에 말이죠. 그런데 지난 6월에는 어떻게 위원들이 점을 찍었을까요? 지난 6월 회의 이후에 공개된 점도표는 4.5%에 집중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내년 말에 4.5%로 예상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점도표에는 무려 최대 한 1%나 상승한 그런 전망을 FOMC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FOMC 위원들이 누구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5.5%, 최대 1%는 더 금리가 올라갈 거야 라고, 기존 전망 대비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또 시장에 아주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FOMC 위원들이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FOMC 위원들이 FOMC 회의가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 그리고 내년 경제 내용들입니다. 올해 GDP 성장률은 미국의 GDP 성장률인데요. 1%가 될 것이다 라고 지난 6월에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로 1.1%포인트나 폭등합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 아주 크게 성장할 거야. 미국 경제 아주 튼튼할 거야. 이런 얘기죠. 지난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경제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1%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난 6월에는 전망을 했는데 최근 전망은 1.5%로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지난 6월에 4.1% 올해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3.8%로 실업률은 오히려 그 전망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4.5%의 실업률을 전망을 했는데 4.1%로 이 역시 내려갔고요. 그래서 실업률은 점점 개선되는 그런 전망치가 보이고요. 그리고 물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에 3.9%에서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은 3.7%. 이 물가는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기준금리 올리는 게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점점 더 잡히는 모습임에도 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바로 GDP와 실업률이 너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비록 물가는 의도대로 잡혀가고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이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물가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어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금리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FOMC 위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고채 10년, 즉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은 이내 꺾였습니다. 빨간색이 코스피 주가지수고요. 그리고 연두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5.5%인데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고채 10년 현재 4%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자, 기존의 시장의 기대는 5.5%에서 머무르고 더 이상은 올리지 않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있어 라는 게 기존의 시장의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를 한 4차례 정도 내리면서 내년 말에는 4.5%의 기준금리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죠. 이게 기존 시장의 기대였고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올해 말에 한 번 더 올려서 5.7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내년 상반기, 적어도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상반기 금리 인하 물 건너갔고요. 하반기 중에서도 상당히 끄트머리부터 인하하기 시작해서 한 2번 정도 금리가 인하한 5.25%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앞서서 연준 위원들이 5에서 5.5%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 중간간 5.2%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2번 정도, 5.75%에서 2번 정도 내리는 결과가 되겠죠. 이게 내년 말이나 가능할 것 같고요. 기존의 시장의 기대, 내년 말 4.5% 대비 0.75%포인트 상승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추가 인상이 됐고요. 인하 시기도 지연이 됐고 그 인상 폭도 0.75%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주가 흐름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시장에 헛된 기대가 있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약 2분기 동안 국고채 10년 금리, 즉 시중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세로로 그 점선을 친 그 부분인데요. 1분기 한 중간쯤부터 최근까지의 그 상승폭입니다. 이때 상승 코스피 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은 국고채 10년 금리와 그 맥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 내린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중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은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거야, 내려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 기준금리 내릴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헛된 기대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 기대에 의한 상승폭은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동안 약 200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이 200포인트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 100포인트 정도는 하락을 했어요. 올해 한 중반쯤에 2600포인트까지 종합지수가 상승을 했죠. 거기서 약 100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의 하락, 즉 2400포인트까지는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중금리, 즉 국고채 10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주가는 상승할 것인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부터 악재가 소멸됐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이제는 적어도 내리막이야, 금리는 앞으로 내리는 길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이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오를 때와는 사실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는요, 어디까지 올릴지도 가늠할 수 없었고요. 또 언제까지 올릴지도 사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올해 2번 남은 FOMC 회의 중에 1번 정도 인상을 하고 여기까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금리면요, 경기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착륙을 우려하면서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는 그때부터 앞으로 금리는 내리막 밖에는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의 소멸로 그 인상 시기에 그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추가 금리 인상 확인 후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역시 실물 경기는 동반하지 못하는 주가 상승입니다. 이미 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경기가 상당히 죽고 물가도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금리가 하락한다는 기대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경기를 동반하지 못하는 주가 상승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반기 어느 쯤부터는 주가가 꺾이는, 사실은 올해하고 비슷한 상고하저의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그래서 우려가 되고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합니다. 경기가 하락하기 때문에 경기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 투자를 할 테고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금리는 하락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의 하락과 채권 금리의 하락은 동반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일시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으나 내년 하반기 언제쯤부터는 다시 주가는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구해조경제는 올해도 상고하저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했고 어느 정도 맞아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내년에도 상고하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 역시 맞을지는 내년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선택입니다. 당분간은 주가 하락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00포인트까지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겠다. 앞으로 추가로 100포인트의 하락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상승 시점을 겨누고 있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 시점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중기 흐름에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주가 많이 떨어졌고 나 손해 많이 봤어요. 이런데 어떻게 팔아? 이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내년 주가 흐름 꽤 괜찮을 것 같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이 흐름에 대한 기대로 일단은 버티고 있자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전략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투자자의 몫일 것 같네요. 네, 최근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 전망, 금리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